가슴 성형 후에 성관계는 언제부터? 성관계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찐친들 안녕. 네, 성형외과 전문의 홍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네. 차마 부끄러워서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10부분 질문. 예. 가슴 성형 후에 성관계는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관계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수술 후에 바로 성관계를 가지시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슴으로 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특별한 습관이 있으셨으면 그 습관은 약간 미루시는 게, 그러니까 가슴에 지나친 흔들림이라든지 과도한 충격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있다가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는 수술하셔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슴 성형 후에 성관계를 하다가 네. 모형물이 파열돼서 응급실에 들려갔다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옛날에는 생리식염수 백만 사용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형물 파손 또는 파열이 생리식염수의 수로 이어져서 보형물 크기가 급속도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실리콘 겔, 코젤 보형물을 쓰기 때문에 가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행여나 보형물에 파손,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변화를 알아차리긴 어려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라는 문장은 압박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걔네들이 실험을 할 때 특정 압력을 가하는데 재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래서 몇 뉴턴까지 이게 버틴다, 못 버틴다 이걸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강도에는 파손이 안 되더라고요. 차가 밟고 지나가고, 저도 심심해가지고 24kg짜리 럭기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내려지고 그랬는데 파손 없는 거 보니까요, 뉴턴이란 게 굉장히 강한 걸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나이트에 그쳤다가 네. 조명에 네. 보형물이 비쳤다는 얘기가 떠돌던데. 피부가 뭐 매우 얇다 하면은 피부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안에서 빛이 산란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 옷을 입고 그러면 나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그럴까요? 제가 나이트를 안 가봐서. 근데 그거는 있어요. 수술 중에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형물 잘 들어갔는지 하면 내시경 끝에 불이 달려 있긴 하거든요. 라이트 소스가 달려 있으면 보형물을 이렇게 비치면 보형물이 환해지는 그런 전구 같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 환경에서 수술실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나이트 같은 환경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가슴 성형한 다음에 성관대가 좀 달라지거나 흉톤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나고요? 맞습니다. 피부에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전신을 이제 거미줄처럼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감각신경이 보형물에 의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늑간신경이 유두의 감각을 지배를 하면서 통각뿐만 아니고 성감도 같이 지배를 하는데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 늑간신경이 스트레칭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7% 정도는 유두의 감각이 변화되고 성감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은 회복되세요. 하지만 이 신경의 회복이란 거는 빨리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이, 스트레스 등의 환경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복 속도가 달라져서 젊은 분들 스트레스 없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잘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유두와 피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색깔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의 피부는 결국에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 가지고 검고 하얀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유두 유륜 조직도 마찬가지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은 유두, 검은 유륜 또는 이제 침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분홍빛 이런 색깔에 이렇게 띄게 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생식기관 그리고 유두, 유륜 이런 부위는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뭐 모유수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을 거치면서 다시 또 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레벨을 조절하기는 하지만 유두 유륜 색깔을 조절하는 성호르몬까지 이렇게 크게 변화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성관계를 단순히 많이 했다고 해서 유두 유륜이 검어진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두나 유륜을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시술은 뭐냐면요. 반영구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해당 부위에 특정 색소를 이제 주입을 하는데 그거를 유두에다 유륜에다 하면은 분홍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시술 당시에 뭐 사용하는 기구들이 뭐 적절하게 소독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두가 특별히 크신 분들은요. 축소하는 수술도 가슴 확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유두가 커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유두는 사실은 정상 크기인데 유선 조직이 없다 보니까 유두만 과하게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뭐 모유수유를 거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두가 유독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유두의 높이 그리고 폭은 대략 1cm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유두의 폭 그리고 유두의 높이를 줄이는 유두 축소술이 있어요. 근데 유두 축소술은 특이하게 겉에 피부를 잘라내고요. 유두를 보면 해부학적으로 그 가운데 뿌리 부분과 기둥 제일 안쪽 부분으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두 축소를 했다고 해서 감각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잘라내고 피부가 재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두가 커지는 계기는 출산, 모유수유 그거에 의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유두 축소를 했는데 또다시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안에 있는 남아있는 조직들이 또다시 비후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두는 보통 정상적인 일반 크기는 지름이 3.5에서 4.5cm인데 거대 유방증이 있으시거나 가슴에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상 또는 가슴 축소와 함께 유륜까지 같이 축소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합니다. 함몰 유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성관계를 많이 하면 괜찮아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함몰유두도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요. 자극을 줬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함몰유두도 있고 굉장히 심한 함몰유두도 있는데 자극이 가해진다는 거는 뭐 성감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변화 이런 자극에 의해서 들어갔던 함몰유두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뭐 성관계 도중에 이제 함몰유두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유관 자체가 짧아지거나 안에 섬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서 함몰유두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만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파묻혀 있는 조직을 밖으로 꺼내고 짧아진 유관 그리고 섬유 조직을 길이를 연장해주는 수술을 하면은 함몰유두가 교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연장했는데 안에 공간이 텅 비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뭐 주변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워준다거나 아니면 인조진피를 채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여성들한테 꿀팁인 것 같아요. 여기 없는 것도 계속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게요. 2탄으로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가슴 보형물 수술하신 분들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 체크를 받아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CT 찍으면 많이 나오거든요.